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럴 때는 저도 이제 방송을 만들기가 심리적으로 막 좀 그래요. 저도 이제 사람이라서 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세를 보지 말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세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보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뭐 해외 거래소에 송금용으로 보내야 할 뭐 XRP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을 다시 걸어 놓거나 이래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체결이 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그널이 왔어요. 그래서 아, 비트코인이 좀 떨어졌구나. 사토시 마켓도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해외 차티스트를 만약에 열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반은 이제 여기서 4만 달러 정도까지 떨어질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50%는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하고 서서히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두 부류로 지금 갈려 있어요. 그래서 최종 선택은 각자가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건 다 우상향 할 거라는 거에 관해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현재 상황을 그냥 견디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첫 번째는 이토로 제가 예전에도 이것에 관해서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토로는 자 가상자산에 관해서만 취급하는 플랫폼이 절대로 아니에요. 전 세계인들이 모두가 다 거래를 할 수 있는 특히나 주식이나 이런데 이제 특화돼 있는 거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런 플랫폼에서 가상자산을 지속적으로 추가를 시킨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나 제미니 거래소를 들어가 있는 코인들 중에도 거르고 걸러서 결론 지어져서 상장시켜 놓은 코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이 코인들을 상장을 시켜 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거르고 걸러진 코인들이다. 뭐 제가 저번에 이제 뭐 방송에서 말할 때 이게 뭐 순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방송을 아침에 새벽에 하다 보면 이게 단어가 잘못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건 순위가 아니라 그냥 뭐 ABC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어쨌건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인치 뭐 아에브, 알고랜드, 엑스 인피니티, 베이직 어텐션, 바이낸스 코인을 놓친 사람은 WRX 제가 오늘도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비탈릭 부텔린이 뭐 이건 망한 코인이다. 이건 망한 프로젝트라고 얘기했던 비트코인 캐시. 자, 어쨌건 카르다노, 셀로, 뭐 체인링크, 칠리즈, 컴파운드, 코스모스, 커브, 대시코인, 디센트럴 랜드, 도지코인, 자, 엔진, 이오스, 이더리움. 이오스도 사람들이 망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뒤통수 칠 것 같아요. 왠지. 그 이더리움 클래식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파일코인도 아이오타, 라이트코인, 메이커, 네오코인, 폴카닷 뭐 28개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를 이토로에 관해서 왜 말씀을 드렸었냐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토로하고 비슷하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트레이딩할 수 있게 이 가상자산을 추가를 시켰어요. 예, 이게 뭐 9월 달인가 아마 이 일이 벌어졌었는데 어쨌건 뭐 뉴욕 뭐 어떤 그 주 정부한테 허가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거래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BK까지만 이제 운용을 할 수 있어요. 팍소스 트러스트 컴퍼니를 통해서 이게 뭐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코인을 더 추가시켜서 10개까지 늘릴 거다. 코인 수를 늘릴 거다. 그러면 이토로나 아니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이런 주식에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들이 가상자산을 추가를 시킨다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보시나요? 3년간의 진짜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움직일까요? 그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년간의 하락장이 아니라 오히려 3년간의 상승장이 아닐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우리 개인들은 현재 이제 시세만 보면 더욱더 이제 확신을 못 갖죠. 자, 그리고 2021년에 공기업 비트코인 보유량이 급증했다. 뭐 그래서 그래스케 자산 운용사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항상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왜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코인 어떤 이 생태계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인의 어깨에 타고 있으면 그래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고 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는 2021년 말까지 64만 5,199개의 비트코인으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 중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전체 현물 ETF 기업의 보유량이 총 90만 3천 개인데 이 중에 7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 시장에 칼자루를 쥔 자가 과연 누구냐는 거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에요. 그래서 강조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오니까 너무 크게 걱정들을 하지 마시고, 근데 문제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자 지명도가 있든 없든 지금 현재 수익률을 약간 가져다 주든 아니든 끝까지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은 자 내가 아무리 안 올라가는 코인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서서히 아마 옮기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뭐 모든 기업들이 요즘 들어서 이제 뭐 각국 정부가 이번 달 말까지 다시 폐쇄할 거다. 자가격리도 다시 실시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코비드 케이스가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프랑스 얘기, 이탈리아든 아니면 유럽의 뭐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식당이든 아니면 뭐 극장이든 뭐 공공시설이든 다 전면 폐쇄할 거다. 그래서 3주 더 연장할 거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면 다 폐쇄한다고 발표가 지금 현재 나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그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만 이제 폐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금융시장은 지금 되게 좋아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다 상승이야.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뉴 노멀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원래 꺼져야 되는 건데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데 주식도 같이 상승한다. 가상자산은 오히려 역행한다. 거꾸러진다. 그러니까 시장 조작이라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다가 껴다 맞춰야 돼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자, 주식시장은 뭐 보니까는 테슬라는 1100 뭐 몇십 달러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거기다가 애플은 3조 달러를 넘었어요. 애플 시총이. 이게 기록을 세웠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상자산 시장은 과연 뭐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과연 뭘까요? 시장 조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 부여를 너무, 지금 현재 숫자에 너무 의미 부여를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 애플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테슬라 주식에 수익 많이 보시는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이 지금 현재 암울한 구간만 지나가면 돼요.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고, 그러면 그들이 진짜 많이 세금을 얻어갈 수 있는 거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이에요.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 이제 시작이고, 멜컴 글래드웰이라는 저널리스트며 유명한 작가인데, 이 사람이 좀 이름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미래 학자까지는 아는데 어느 정도 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포브스지에 뭐 2022년에 관해서 예측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가상자산 막시멀리스트는 아니에요. 우리 같이. 근데 2022년에 22가지 예측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티핑 포인트를 이제 몇 개를 얘기를 했는데, 자, 전환이 되는, 그래서 2022년은 대량 자동화의 전환점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코비드 때문에 사람을 못 구하니까 다 자동화시키고 뭐 로봇을 그 자리에 대신 시키고 AI가 거기에 대신 들어가고 있고 그 원년이 될 거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여기 EV,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베이클이라는 얘기 같은데, 전기 자동차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21년 7월 정도가 되면, 자 여기 보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자 전기 자동차를 진지하게 고려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고 전기 자동차에 AI가 들어가면서 자율주행 자동차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또 물류 체계에 많은 어떤 그 시스템 전환점이 될 거고, 자 어쨌든 우리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틈바구니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고,
12번째에서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2022년이 암호화폐의 기본 조건이 되는 매우 현실화되는 원년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2022년이. 예. 그래서 2022년부터 3년간의 하락장이 아니라 3년간의 상승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도 하게 됐거든요. 제가 뭐 이거를 일부러 찾았겠어요. 그냥 제가 트윗을 보다가 포브스지에 누가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다 보니까 큰 트렌드가 이제 22가지를 정했는데 이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의 현실화가 될 거다. 그래서 2022년은 점점 더 많은 회사가 암호화를 받아들이고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를 관리하고 암호화폐가 어디로 갈지 점점 더 많이 볼 수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게 현실이 될 거다. 뉴욕의 새 시장은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기를 원하고 2022년이 새로운 표준으로 생각이 될 거다. 이 원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만에서 6.2의 지진이 났어요. 제가 뭐 이거를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불안을 조장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보시다 보면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게 하나의 5년에서 10년 안에 특히나 5년 안에 하나의 큰 틀이 될 거다. 트렌드가 될 거다. 미국 서부 쪽 그리고 브레고리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아마 고려를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 자연재해랑 기상이변하고 과연 우리 가상자산 투자랑 무슨 관련이 있냐? 간간히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물리적인 세상에 불안이 가중되면 자산 가치도 흔들리기 시작을 할 텐데 주식 시장이 됐건 아니면 뭐 부동산이 됐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디서 세금을 뽑아 먹어야 될까요? 왜 메타버스를 구현할까요? 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리고 쫄보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코인 투자하면 안 됨. 정투자가 하고 싶으면 삼성전자, 애플 같은 우량주 주식 사모으면서 정년까지 회사 다니는 게 본인들 인생의 플러스임이라고 어떤 분이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맞아요. 내가 쫄보 성향이 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해서 많은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잃은 사람이 더 많은 게 주식시장이에요. 좋은 주식이죠. 삼성전자, 애플. 진짜 좋은 주식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기 자신이 아마 잘 알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쫄보 성향의 캐릭터는 흔들리기가 더 쉽죠. 그리고 친척, 친구들, 지인들에게 코인 투자에 대해 얘기를 해도 다들 듣지를 않아서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이럴 때 많이 사놓고 지인들이 단톡방에 코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매일 아침 뉴스에서 코인 상승 소식이 자주 나올 때 그땐 서서히 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코인 시장이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사람들한테 말해도 소용도 없고 듣지도 않죠. 근데 중요한 건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이 깨달아서 시대가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가상자산이 그 안에서 화폐 시스템 개혁이 될 거고 금융이 될 거다. 새로운 뭐 금융 어떤 그 패러다임이 될 거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해도 못하고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코인 가격이 이제 뭐 비트코인이 1억이 넘어갔다, 1억 5천이 됐다 이러면 이제 집 팔고 땅 팔고 대출 받아서 들어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XRP에 관해서 제가 요즘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왜냐면 가장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XRP 투자했었던 분들이에요. 저도 제 포트 중에 적잖게 가지고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장기 투자했던 건 아니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소송에 관해서 패소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도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누구나가 다 이 댓글 오늘 새벽에 써주셨는데 비슷하게 아마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웅님 리플 홀더로서 참 아슬아슬한 요즘입니다. 암튼 잘 버텨봅니다. 근데 소송 결과 예측에 따라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지 개인적으로 너무 헷갈립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리플에 투자를 할 거라는 건 변함없고요. 중요한 건 투자는 수익이 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처럼 입문 초보자에게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합의냐? 승소면 당연히 희망적이고
근데 페소가 짙다면 가격이 아주 많이 하락하는 건 당연한 건가요? 물음표. 향후 또 몇 달 동안 기는 추세. 그렇다면 수익 볼 때 차라리 뺐다가 내려갔을 때 다시 매집하는 게 나은 거죠. 만약에 벌금형이 떨어진다면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벌금을 내게 된다면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게 될지 확 떨어지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은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XRP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코인 시장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가는 없어요. 다 투자를 하는 건 50대 50대 확률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우상향 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 중요한 건 패소냐 승소냐, 이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어저께도 이제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리플은 패소냐 승소냐 중요한 게 아니라, 패소냐 승소라를 가르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그쪽과 그 배후에 있는 의원들이 같이 명확한 규제안을 내야 돼요. 그래야 증권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판가름이 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패소냐 승소냐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명확한 규제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증권이냐 아니냐에 관해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에 관해서 증권이냐 아니냐에 관해서 판가름이 나야 앞으로 지금 포스코인과 포우코인에 관한 규정도 나올 수 있고, STO 증권형 토큰에 관한 규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리플이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사실은. 예, 트리거 포인트가 되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코인이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해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패소냐 승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패소냐 승소냐를 가르려면 명확한 규제안을 내야 된다니까요. 그건 정부가. 근데 그렇고 나서 패소냐 승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패소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안 해요. 일단 규제안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아마 많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건 희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뭔가 있구나, 뭔가 있는 코인이구나. 그러니까 글렌 허친스라는 사람도 직접적으로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본인 입으로 유튜브에 예전에 나와가지고 제이 클레이튼인가? 그 사람이 하고 같이 대담을 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관점으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자, 어쨌건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